너무 풀어서 힘들었는데 추위를 뚫고 오시느라 고생하셨고, 오늘 그래도 다음 주에 이제 벌써 2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을 마무리를 해서 어쨌든 오셔야 되니까 오늘은 좀 빨리 하고 좀 개인 피드백을 많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저희가 생성형 이미지로 이미지 만들고 또 어떻게 키비주얼 만드는지, 사실 원리는 비슷해요. 사실 이미지 프롬프팅을 한다는 게 저희가 어쨌든 비주얼 작업을 함에 있어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일단 좋은 여러분들이 리포트랑 영감을 확보해 주시고, 거기서 이제 분석을 해서 디스크라이브를 해서 어떻게 내가 프롬프트를 짜서 잘 짤 것인가 이거를 계속 고민하는 프로세스는 사실 오늘도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웬만한 이미지, 인물, 저번 주에 제품 이런 것도 다루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이제 프롬프트 구조는 좀 많이 익히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엑셀시에 만들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물론 제가 막 타이포그래피 쪽 전문가는 아니라서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막 전문가스럽게는 가르쳐 드리지 않고 조금 야매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빨리 쉽게 작업할 수 있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니까 타이포까지 제가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포토샵 직접 만지고 이런 걸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좀 그래도 미드저니나 생성형으로 2D 에셋 같은 거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보면 사실 웬만한 거 다 이제 AI로 만들 수 있어요. 로고나 사실 타이포도 직접 안 해도 어느 정도 레퍼런스가 없고 그냥 만들 수 있어요. 스티커, 엠블럼 이런 것도 다 만들 수 있는데, 사실은 프롬프트 구조는 되게 심플해요. 제가 항상 중요하게 앞에 와야 된다, 중심이 앞에 두라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저희가 뭐 특정한 이미지를 만들 때는 그 비주얼에서 중요한 주인공이 앞에 놨겠지만, 이제는 내가 로고를 만들 거면 뭐 로고가 앞단에 보고 뭐 레터링을 할 거다 하면 레터링을 앞에 두고, 난 스티커 뭐를 만들 거다, 아니면 패턴을 만들 거다, 이런 내가 필요한 디자인 에셋의 종류를 맨 앞에 이제 명시를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 스타일 로우 켜주셔야 이 프롬프팅을 훨씬 더 AI가 잘 알아듣고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에셋을 만들 건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묘사를 여러분들이 또 그냥 이미지 만들 때처럼 해주시면 돼요. 뭐 나는 로고인데 이런 특정한 오브제의 테마의 로고가 나와야 된다. 또 이 뭐 타이포그래피나 패턴의 소재나 질감 같은 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색상은 어떤지, 이런 구체적인 설명을 당연히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뭐 원하는 스타일이 특별하게 있다라고 하면 또 명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뭐 로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벡터 로고, 벡터 로고 스타일 이런 식으로만 써주셔도 되고, 뭐 난 특별히 뭐 레트로하게, 사이버펑크하게 뭐 3D 렌더 스타일로 3D 디지털 스타일로 가고 싶다 이러면 당연히 스타일에서도 프롬프팅 잘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배경은 이런 거는 사실 에셋이기 때문에 저희가 눕기를 따서 쓰거나 뭐 이거를 배경을 지우고 적용시키는 것이 많아서 그냥 블랙 아니면 화이트 이렇게 심플하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 제가 약간 그 카니발 컨셉의 그런 로고를 만든다라고 엔터 에셋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뭐 심플 로고다라고 앞에 주제를 명시를 해주고, 그럼 어떤 로고인데 나는 다리 있고 서커스 텐트 있는 로고다라고 써주고, 스타일은 미니멀하게, 그리고 내가 만약에 특정한 뭔가 로고나 레터링, 워딩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물론 근데 이걸 또 한국 로고나 타이프로 만들고 싶다 하면 GPT나 제미나이 같은 LLM 툴은 또 알아들어요. 근데 미드저니에서 말씀을 하신다면 사실 한글은 안 되기 때문에 영어로만 되고요. 만약에 내가 영어가 딱 이미지에 명시돼야 하는 정확한 문구가 있다라고 하면 저 따옴표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옴표 안에 들어가야 되는 문구가 뭔지 명시를 해주고, 그냥 화이트 백그라운드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이런 AI의 장점은 제가 똑같은 프롬프팅을 해도 이거 매번 넣을 때마다 이렇게 다양한 로고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내가 뭐 이런 대충 이런 요소들, 이런 컬러감으로 로고가 필요한데 좀 디자인을 열어놓고 AI랑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할 때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콘 세트도 이런 거 되게 사실은 AI 없었을 때 한 땀 한 땀 만들어야 되잖아요. 물론 벡터는 아니라는 단점이 있지만 이렇게 통일된 느낌으로도 쉽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뒤에서 말하겠지만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내가 특정한 뭐 아이콘 스타일로 가져가고 싶다 하면 당연히 이미지 프롬프트나 스타일 레퍼런스에 또 이미지 파일들을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 사실 로고라는 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뭐 저는 한 번도 다른 레퍼런스를 가져와서 로고를 만든 거나 이런 적은 없었는데 AI로. 그래도 여러분들은 지금은 좀 자유로운 프로젝트를 가상으로 하시는 거니까 만약에 내가 너무 이런 스타일의 로고나 뭐 아이콘을 만들고 싶다 하면 레퍼런스를 직접적으로 활용하셔서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스티커도 이렇게 뭐 약간 빈티지 스타일의 디자인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프롬프팅을 했더니 또 다양한 빈티지 스타일로 이미지를 받아볼 수 있고요. 뭐 이렇게 배지 같은 것도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더 자세하게 뭐 프롬프팅하면 재질감이나 색깔, 뭐 깃발은 어떤 색이고 이러면 더 디테일한 배지 디자인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도 3D 이런 모공 같은 것도 쉽게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정말 여러분들이 웬만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다 만들 수도 있고 전 실제로도 미드저니를 이런 소스 말고도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인쇄 광고를 뭐 버스 쉘터에 이렇게 합성한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모법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웬만하게 이게 될까 하는 것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레퍼런스 이미지가 있다면 사실 이렇게 하나씩 프롬프팅 하는 것보다 더 쉽게 프롬프트를 쓸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이런 스타일의 로고를 만들고 싶다 하면 그걸 또 디스크라이브해서 미드저니에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쓰는구나 라는 걸 파악하고 프롬프트를 짜주시면 되고 또 이런 뭔가 질감의 레터링을 나는 느낌을 살리고 싶다 하면 이 이미지를 당연히 또 스타일 레퍼런스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상업 작업할 땐 당연히 안 쓰고 근데 사실 이게 좀 물론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좀 로고에 있어서는 이게 좀 남의 걸 너무 뺏겨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번에는 스타일 레퍼런스랑 이미지 프롬프트로 레퍼런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세요. 훨씬 더 퀄리티가 높게 잘 나오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예시로 당연히 제가 이런 왼쪽에 소스를 만들어서 오른쪽에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인물이나 키비주얼을 이렇게 합성해서 소스를 사용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 시리즈는 좀 다 이런 디자인 에셋을 약간 이런 자수 질감을 살려서 했어요. 그래서 이 뭐 패턴 디자인도 만들었고 스티커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데 되게 간단해요. 프롬프트 되게 짧죠. 그래서 그냥 패턴 디자인이다. 근데 핑크색 별이 패턴이 있는데 레이스로 만들어진 별들이다 라고 했고 이제 합성할 거기 때문에 그냥 깔끔한 솔리드 블랙 백그라운드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똑같은 프롬프트인데도 되게 다양한 이미지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워딩만 살짝 바꿔서 아까는 별이었으면 나비로 패턴을 만들어봤고 뭐 이렇게 나는 하나에 조금 더 밀도가 높은 걸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뭐 싱글 버터플레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스티커라는 워딩을 바로 썼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자수 디테일이 살아있는 이런 이미지도 만들었고 마찬가지로 유니폼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당연히 이건 어떻게 합성해요는 또 알아서 잘 하실 것 같지만 그래도 좀 작업한 것들을 보여드리면 저는 이렇게 사진의 완성도를 높인다를 좀 포토샵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당연히 일단 합성할 기본 소스 이미지가 있으면 저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저는 일단 이 사진 먼저 좀 보정을 해두고 이제 그래픽 디테일 같은 걸 얻는 스타일인데요. 그래서 이거 그냥 그대로 복사 원본 살려서 복사해놓고 일단은 좀 불필요한 것들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저는 이 라이팅 같은 것도 너무 튀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지워보겠습니다. 이거 지우는 것도 필 다들 아시죠? 내용 인식 이거 백그라운드 인식해서 하는 걸로 물론 지울 수도 있죠. 이렇게 지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 번에 지워지는 것들은 뭐 이렇게 지우면 되고 너무 복잡한 걸 내가 깔끔하게 지워야 된다 하면 그때는 그냥 생성형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여기 생성형에다가 그냥 지운다, 이레이스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이 사진은 뭔가 인물 자체에 보정할 건 많이 없는데 내가 인물의 이런 뭔가 잡티나 뭐 예를 들어서 눈동자 색깔을 뭐 난 조금 더 보정을 해서 작업을 해주고 싶다 하면 그런 걸 먼저 싹싹싹 이미지를 정리를 해주시고 부수적인 데코를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건 그냥 짜잘한 거니까 바로 합쳐버릴게요. 레이어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들 아시겠죠? 아실 것 같은데 여기서 효과를 적용을 하면 이렇게 배경을 한 번에 지울 수 있어요.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 이제 화이트 배경의 이미지들은 여기 위에 있는 것들 선택하면 배경이 지워지고 이건 블랙 소스이기 때문에 배경이 여기 밑에 있는 밝게하기, 스크린, 색상 터치, 선형 터치 이런 걸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느낌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크린이 이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자잘하게 효과 같은 거랑 색감을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일단은 저는 이게 살짝은 배경에서 조금 더 글로우한 느낌이 들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별을 조금 더 밝기를 높여볼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레벨, 뭐 커맨드 L 누르셔도 되고 여기서 여기 밑에서 레벨 선택하셔서 가져오셔도 됩니다. 레벨 적용시켜서 이렇게 색감 좀 적자고 밝기를 올릴게요. 그리고 이 사람의 얼굴 부분은 당연히 잘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냥 이렇게 선택해서 지워주겠습니다. 이게 레스터라이즈가 안 돼 있어가지고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하는 것도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아이콘이 있으면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레이어 선택하고 레이어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영어로는 그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워줄게요. 여기도 너무 얼굴만 딱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어색한 것 같아서 좀 부분적으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계가 남는 거 보이시죠? 아무래도 효과를 해도 이렇게 살짝 경계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별을 하나씩 다 높이를 따고 올리셔도 돼요. 근데 저는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작업이 된다라고 보여드리면 이런 거는 그냥 지우개로 경계만 이렇게 살짝 지워주시면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계를 어색한 부분을 지워주시면 이거가 그래도 어색하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봐가면서 이걸 컨트라스트를 또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지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업을 해주시고 좀 더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지워볼게요.
사실 이런 거를 어떻게 뭐가 좋은 거예요? 라고 물으면 정말 개인의 취향이에요. 저도 막 이렇게 봐가면서 이런 거는 더 들어가면 좋겠네, 이런 데는 좀 더 만지면 되겠네 하면서 사실 내가 이렇게 조밀조밀 하나씩 만질수록 디테일이 올라가는 거라서 여러분들도 하나씩 이렇게 봐가면서 리터치를 하시면 됩니다. 지우고 이 사진 자체도 좀 블루한 느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인물 사진의 레벨도 조절을 해볼게요. 이렇게 살짝 뽀샤시하게 이렇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 있고, 당연히 내가 뭐 이 사람의 이런 디테일을 바꾼다라고 하면 눈동자 이런 거 선택을 해볼까요? 다들 이거 쓰시죠? 이거 스마트 객체 도구 선택. 그러면 레이어를 여기 선택하고 이렇게 뭐 눈만 선택해가지고 눈에 이런 색감을 바꿀 거다 하면 또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게 만약에 경계가 어색하다 하면 이것도 지우개로 외곽만 살짝씩 만져주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한 소스 만들어도 되게 쉽게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는 보시면 제가 좀 외곽은 안 되는데 이렇게 외곽은 살짝 또 지우고 여기 외곽은 조금 눌러주고 여기만 강조해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도 당연히 지우개로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약하게 날려주고 아니면 마스크 해가지고 마스크 씌워서 여기만 지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스 그냥 이렇게 흰색이나 검은색 빼다에 작업하면 쉽게 이렇게 얹혀서 나름 있어 보이는 아트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나씩 디테일을 잡아가면서 작업을 했던 건데요. 여기는 비슷하게 이번에는 좀 이런 패턴, 타투 도안 같은 패턴을 만들고 싶어서 제가 저번에도 살짝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프롬프팅 했어요. 그래서 타투 디자인이고 이런 심플한 블랙 라인인데 이제 모양에 대한 묘사를 또 해줘야겠죠. 시메트릭 완전 그 양면이 똑같은 이런 데칼코마니 같은 하트 모양의 날개 패턴이고 그리고 이런 좀 뾰족뾰족한 팁이 있다라고 썼고요. 여기서는 이 이미지를 스타일 레퍼런스로 활용을 해줬어요. 물론 제가 이 똑같은 프롬프트를 스타일 레퍼런스 있을 때 없을 때랑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스타일 레퍼런스 없었을 때 이 이미지를 스타일 레퍼런스로 넣었을 때는 덜 맞은 이미지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이것도 제가 프롬프트 묘사한 대로 나오긴 나왔어요. 이렇게 딱 나눴을 때 데칼코마니처럼 시메트릭한 하트 모양의 날개가 맞긴 맞는데
조금은 디테일이 떨어지는 면이 있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이런 딱 느낌을 원한다면 이렇게 이미지 프롬프트나 사실 스타일 레퍼런스를 써줘야 훨씬 더 정확도가 올라가긴 합니다. 이런 것도 훨씬 더 밀도 같은 게 다르죠. 아까 거랑 비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레퍼런스 이미지가 잘 괜찮은 게 있다라고 하면 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타일 레퍼런스로는 저렇게 빛나는 날개를 펼친 천사 이미지 같은 거를 스타일로 넣고, 옴리 레퍼런스에는 해파리가 또 해파리 패턴이라고 했더니 너무 측면만 나와서 좀 저렇게 위에 있는 패턴의 버섯 모양 저런 뚜껑이 잘 나왔으면 좋겠어서 이걸 옴리 레퍼런스로 활용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저런 패턴이 잘 살아나면서 스타일 레퍼런스에 넣었던 그 발광하는 느낌이라는 이미지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거를 또 활용을 해서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한 거고, 이거는 이런 해파리 이미지들을 좀 하나씩 묶기를 따서 레이어로 아까처럼 스크린 효과 줘가지고 레이어를 쌓은 거고요. 이거는 한번 간단하게 작업하는 걸 보여드리면, 제가 나중에 타이포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사실 혹시 타이포그래피 해보신 분 있나요? 계시나요? 그럼 스케치도 다 해보셨어요? 그쵸. 원래 타이포는 스케치를 다 해야 돼요. 내가 손그림으로 그 왁구를 잡고 그 다음에 그 일러스트로 따야 되는데, 그렇게 그럴 시간도 없고 현업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하려면 사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긴 할 텐데, 사실 그래서 저는 좀 야매로 하는 게 그냥 애초에 예쁜 폰트를 베이스로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트도 몇 개 알려드릴 테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정도로 타이포의 퀄리티를 끌어올리기에 전문성도 부족하고 또 그걸 또 따로 습득하고 작업할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애초에 예쁜 폰트를 좀 많이 찾아놓은 다음에 그걸 잘 활용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일본어로 날개라는 뜻의 워딩을 가져왔는데, 그래서 약간은 제가 이런 패턴 같은 것도 아까 타투 도안처럼 조금은 러프하고 약간 선 질감이 살아있는 걸 사용을 해가지고 타이포에도 그런 느낌이 녹아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몇 가지, 이렇게 4가지 정도 후보를 선정을 해봤고, 물론 요소를 하나씩 더해가면서 타이포를 또 변형시킬 수 있지만 그냥 사실 별거 안 해도 있어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리고 타이포 나중에 작업하실 때 이런 폰트 하나씩 비교를 해볼 때 이런 키 비주얼 하나 놓고 거기에 이제 다양하게 폰트 바꿔가면서 어떤 게 어울리는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얹어보면 더 좋아요. 그래서 확실히 좀 느낌이 다르죠? 이런 거보다 이런 게 훨씬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들고 좀 이런 것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키 비주얼을 하나 놓고 비교를 해보면서 이렇게 그대로 뭔가 폰트 들어가도 괜찮겠지만 정말 쉽게는 그냥 이렇게 라인으로만 바꿔도 좀 있어 보여요. 되게 별거 아닌데 이제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라인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폰트가 글자는 하나씩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서 라인을 바꿨더니 깨지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폰트 형태가 아닌 이제 벡터 그냥 라인 형태로 바꿔줄게요.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Shift 커맨드 O 하면 이렇게 폰트 터뜨릴 수 있습니다. 폰트 깨가지고 이제 여기서 조금씩 자간 이런 거를 봐주면서 어떤 게 괜찮을지를 좀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대로도 괜찮은 것 같고 이것들만 합쳐주면 될 것 같아요. 합치는 거는 여기 패스파인더 가셔가지고, 패스파인더 없으시면 패스파인더 여기 창에 가셔서 찾으시면 되고요. 창에서 이렇게 밑에 내리시면 패스파인더가 있어요. 패스파인더에서 이거 합치는 걸로 합쳐주면 이 경계선 다 없어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되게 별거 아닌데 이거 폰트만 예쁜 걸 써도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 타이포를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또 에셋으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까 키비주얼 있었고 여기에 이 로고 에셋을 넣어서 적용을 시켜줄게요. 물론 조금씩 디테일이 추가되면 당연히 예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이 폰트에 가려진 것보다는 이렇게 손이 앞에 나와 있는 이런 디테일이 더 좋겠죠. 그런 거는 그냥 눕기 간단하게만 부분적으로 따져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저는 펜툴로 이렇게 따줄게요. 다들 포토샵은 쓰시나요? 일러스트랑? 다 잘 쓰실 것 같은데 그때 설문조사 했을 때도 잘 쓰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만 따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손가락만 복사해서 아까 가졌던 로고를 뒤로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아, 여기 지워줘요. 당연히 이렇게 손가락 가르지 말았더니 효과나겠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디졸브해서 약간 이런 오글오글한 선 느낌도 살려보고 이 중간에 있는 목걸이 비주얼처럼 좀 발광하는 효과 같은 것도 줄게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레이어 스타일 나오는 거 아실 것 같고 외부 강선에서 효과를 줄게요. 흰색으로 하고 이런 거 하나씩 그냥 딱히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하나씩 만져주면서 이거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뭐 치수가 몇으로 해야 좋아요 이런 게 없어요. 그 이미지마다 크기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그때 이렇게 봐가면서 하나씩 만져주면서 아, 이 정도는 이게 더 밝구나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걸 조절을 해가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로고도 넣어주고 아까 제가 이렇게 만든 패턴들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적용시켜줄게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만든 소스가 있는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다 아시나요? 벡터화하는 방법?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모르실까봐 벡터화하는 거 되게 간단해요. 이거 이미지를 그냥 일러스트에 불러와가지고 여기 위에 보시면 이미지 추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추적 눌러가지고 확장까지 눌러주셔야 이렇게 벡터화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룹을 풀어서 배경을 이렇게 지우시고 또 안 지워진 나머지 부분들 지워서 벡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러스트에서 눕기를 따는 거죠. 근데 당연히 이 확장을 하시면 사실 이런 패스가 완벽하진 않아요. 훨씬 더 사실 이게 만약에 로고로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 이거 다 하나씩 이런 거 커브 다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저희는 그냥 이거를 디자인 요소로 넣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벡터화해서도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느낌으로 화이트 라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이것도 가져와서 같이 꾸며 데코를 해볼게요. 또 마찬가지로 디졸브로 약간 이런 오글오글한 느낌 살면서 가볼게요. 또 외부 감성 가지고 발광 글로우 난 느낌 들게 이런 것들도 물론 내가 본 레퍼런스랑 비슷하게 하고 싶다 하면 그런 레퍼런스 레이아웃이나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저는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여기저기 갖다 대면서 어떤 게 나은지 그냥 그때그때 보면서 좀 작업하는 스타일이긴 한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옮겨보고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들면 복사해서 위치도 이렇게 플립도 해서 넣어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도 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만 해도 좀 뭔가 있어 보이죠? 저도 그때는 그 전에 샘플로는 좀 더 디테일 잡은 것들 이런 식으로 막 작업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게 쉽게 미드저니에서 소스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효과나 포토샵에서 써주면 나름 있어 보이는 아트웍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했고 이렇게 벡터 2D 베이스 만들 수도 있고 또 미드저니가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의 이미지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뭐 스케치도 만들 수 있고 수채화도 만들 수 있고 일러스트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좀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땐 오히려 실사보다 이런 드로잉적인 느낌을 참 잘한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미드저니가 그래서 이것도 약간 타로 카드 같은 거 만들었던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제가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카니발 느낌 나는 카드를 만들고 싶어서 프롬프트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는데 또 만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스타일 레퍼런스나 이미지 파일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는 또 굉장히 다양한 일러스트 풍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특정히 원하는 그런 풍이 있다 하면 사실 일러스트는 스타일 레퍼런스 코드에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코드를 활용해 주셔도 좋고 그런데 제가 느꼈을 때는 이런 거는 좀 이미지를 활용해 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소스를 뭐 예를 들어 나는 인터넷에서 찾았다 아니면 저는 이건 제가 만든 거긴 한데 이렇게 만든 소스를 또 활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스타일 레퍼런스로 적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건 당연히 내가 프롬프트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주제는 다 그냥 똑같아요. 빈티지 플레인 카드다 라고 넣었고 일러스트레이션 스타일이다 라는 걸 넣어놨고 이제 앞에 들어가는 요소만 이건 유니콘이고 이거는 뭐 날개가 있는 소녀고 이거는 텐트다 이런 식으로만 바꿔줘도 되게 비슷한 톤으로 이렇게 통일시켜서 카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프롬프트는 똑같은데 앞에랑 스타일 레퍼런스 이미지만 달라진 거는 또 조금 느낌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일러스트를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까 같이 포토샵 하면서 보여드렸고 이제는 좀 타이포 관련된 걸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타이포 수업은 저 여기서 들었어요. 저 신입사원 때 이 노트폴리오 강의로 들었었는데 저는 이제 타이포를 쓸 일이 많아요. 저는 본업에서도 광고 캠페인 하다 보면 키 슬로건, 키 메시지 같은 거는 이렇게 임팩트 있는 글씨로 잡아주는 게 좋아서 그래서 배웠는데 사실 연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걸 하나씩 스케치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외주 작업 같은 걸 하다 보면 내가 아무리 이걸 배웠어도 이렇게 돈 내고 배웠어도 저는 사실 주로 업무를 타이포에 쏟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퀄리티를 사실 내가 정말 타이포하는 사람처럼 따라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일단은 괜찮은 그냥 폰트 베이스로 나는 디자인을 변형하는 게 내 작업 스타일에 맞다라고 느꼈고 그래서 여기서 뭐 제가 직접 드로잉해서 작업한 것도 있는데 대부분 저는 폰트 베이스로 그래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글자 디자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 포인트만 그냥 다들 딱 들으면 알지만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글자는 그냥 저희가 뭐 로고 만들고 그래픽 뭐 요소 만드는 그런 2D 디자인과 다르게 가독성이랑 편독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막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게 꼬불거리고 큐트한 느낌의 타이포를 만들거나 이렇게
내가 아일랜드이기 때문에 야자수 오브제를 가져와서 작업을 했어도 이 글자가 읽히죠 어쨌든 어떤 글자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림 2D 그림 이미지랑 다르게 이게 어떤 글자인지 명확하게 사실 인식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런 또 다른 분들 막 저희 회사에서도 타이포 막 같이 작업해온 거 보시면 글자 자체는 되게 예쁜데 잘 안 읽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쁘고 컨셉을 잘 담지만 글자로서의 역할은 또 명확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독성은 일단 읽을 때 편안한가 그래서 보통은 본문책 같은 것에서는 훨씬 가독성이 중요하겠죠 판독성보다. 근데 저희가 주로 작업할 이런 레터링 같은 거는 어느 정도는 가독성보다는 글자의 형태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되면 충분히 그림적이면서 글자로서의 역할도 다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글자도 그리고 진짜 폰트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글자 하나하나 다 만들잖아요. 뭐 그런 나눔 글씨 뭐 이러면 거기에 리을, 기억이, 받침이 또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디자인하는데 저희는 주로 제목체인 헤드라인 레터링 중심으로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글자도 사실은 진짜 디자인을 잘 하려면 다 스케치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여기 면적이 어느 정도로 줄일지 이런 것도 다 그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다 스케치로 해서 작업을 했던 건데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저희는. 그래서 저희는 기존 폰트 기반의 타이포 디자인 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세스 저는 사실 이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명확한 좀 이런 톤앤로드가 폰트에서도 내가 잘 참고를 해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근데 이미 좀 많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바로 베리에이션부터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은 레퍼런스 스크랩부터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이런 타이포가 어울릴 것 같아. 아니면 이런 타이포는 아니지만 뭐 이런 그래픽적인 요소를 또 첨가하면 좋겠네 라는 거를 일단 쭉 모아놓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컨셉에 맞는 서체나 형태나 요소를 가진 그런 이미지들을 일단 좀 모아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뭐 남의 그런 레퍼런스를 이 수업 자료에 넣을 수 없으니까 저도 모아놓은 걸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에 너무 좋은 타이포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막 신입 때 배웠을 때보다 훨씬 좋은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좀 나는 이 레터에서 이렇게 장식 요소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재밌네 라는 걸 참고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글자 자체를 약간 이렇게 퀼팅한 것처럼 하는 이런 연출이 재밌다 라는 걸 참고를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글자 자체를 원형 중심으로 가져간다든지 이것도 약간 이런 길쭉하고 약간 기울어지고 세리프 느낌 나는 이런 느낌을 가져가겠다 이런 거를 그래도 느낌적인 느낌 참고할 수 있는 것도 일단 잘 다 스크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좀 다양한 폰트 그리고 만약에 내가 상업 작업을 한다 라면 무료 폰트로 해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폰트로 똑같은 이제 타이틀 같은 거를 여러 가지를 폰트를 바꿔가면서 베리에이션해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가 아까 이 폰트 깨트려서 이렇게 또 디테일 잡은 것처럼 디자인을 이제 변형을 하고 시각 보정이라는 걸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컨셉을 조금 더 내가 극대화시키기 위해 기본 폰트에서 어떤 요소를 담을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어떤 디자인을 살짝 뭐 위치를 이렇게 변형해서 좀 디테일을 잡아야겠다라는 보정 단계를 거쳐서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냥 본문에 들어가는 사실 타이포가 아니고 글자들이 아니고 어떤 컨셉을 좀 함축적으로 담아주는 타이포그래피를 잡아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비주얼적인 요소를 담아내면 좋다라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그냥 본질적인 키워드 중심으로 그러니까 마인드맵 이렇게 키워드를 또 여러 가지 뽑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지를 디벨롭 해나가거나 이미지적으로 딱 정말 이 타이틀, 이 슬로건을 워딩을 들었을 때 뭔가 들어갈 수 있는 형태적이나
비주얼적인 상징이나 뉘앙스 같은 게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햇살이라는 워딩을 타입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 본질적으로 이 햇살이 가지는 그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연히 햇살이라는 게 뭔가 딱 각 잡혀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지랑이가 있고 조금은 유연한 이런 형태겠죠. 이런 본질적인 이 워딩이 가진 특징에 집중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 엄청 딱딱하게 각이 잡힌 이런 고딕 느낌보다는 선도 좀 연결되고 약간 그 햇살에 일렁이는 느낌 같은 걸 담으면 좋겠다 하고 디자인을 하면 당연히 약간 그런 선적인 요소라든지 형태적인 것이 당연히 그런 본질적인 느낌을 담을 수 있겠죠. 근데 보통은 두 개 다 섞어가면서 하는데 아니면 진짜 조금 더 단순하게 이미지적인 그런 상징을 확실하게 담아서 가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플라스틱 아일랜드라는 그런 시리즈를 위한 타이포를 만든다 라고 했을 때는 딱 이 플라스틱 아일랜드 하면 느껴지는 그런 키워드에서 오는 시각적인 심볼 같은 게 있죠. 그러면 내가 섬이라는 걸 조금 더 잘 표현해줘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으면 뭐 생각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섬에 이런 둔덕 같은 거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 야자수라는 것도 사실 섬의 상징 중 하나니까 이 오브제를 잘 활용해보자 라고 해서 이 야자수가 글자처럼 보이게 같이 녹여보자 했을 때는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이런 우글우글한 타입을 기반으로 그것이랑 어울리는 야자수 디테일의 그래픽을 또 작업을 해서 이렇게 얹으면 이게 또 아이라고 읽히죠, 충분히.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하면서 이 타이포를 최근에 하나 잡으면서 이거 샘플로 보여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들어가지고 이런 좀 완전 오버쿡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아트웍을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울리는 타이포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또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보고, 근데 물론 이거 다른 분들의 작업들이지만 뭐 이런 요소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마인드를 좀 하면서 레퍼런스를 고른다는 걸 말씀드리면 당연히 약간 러브라는 주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약간 로맨틱한 모드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앞에 두 개 정도는 약간 그 타이포의 느낌적인 느낌 같은 걸 참고하기 위해 전환을 했어요. 약간 딱딱하기보다는 저렇게 연결되는 선에 로맨틱한 느낌이 나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약간 이런 눈 디테일 있는 이미지를 봤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저한테는 약간 제가 약간 요리 이런 키워드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저게 되게 숟가락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약간 수저 심볼이 아예 들어가도 귀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오버쿡이라는 게 뭔가 요리를 망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이렇게 터트려지는 이런 뭔가 러프한 이런 질감의 폭발 같은 또 오버쿡이라는 키워드랑 잘 어울리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를 또 열어놓고 스크랩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한글로도 뭐 보여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추가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모두는 저렇게 조금 커브 있고 로맨틱한 러브의 느낌이 나는 좀 그런 글자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아예 그냥 러브 자체가 저렇게 하트 모양으로 글자에 녹아서 나와서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또 이런 식으로 한글 타이포도 한번 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정한 그 타이틀이나 그 타이포를 작업하고 싶은 글자가 있으실 텐데, 그런 거를 염두를 해두고 그러면 이런 이미지들이 달리 보일 거예요. 저한테는 이게 되게 저 자리에 숟가락처럼 해서 재밌겠다, 아니면 이게 되게 뭔가 요리를 망쳐서 이렇게 폭발하는 것처럼 나오면 좋겠다라고, 사실은 그런 글자가 아닌데 그런 관점으로도 바라보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진 컨셉이 뭔지를 머리에 두고 이렇게 스크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뭐 상업 작업이 아니다라고 하면
뭐 괜찮긴 할 텐데 그래도 좀 폰트 라이선스는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무료 폰트를 여러분들도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해서 무료 사이트 위주로 소개를 시켜드리면 일단 한솔 폰트는 그냥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여기 눈누라는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여기는 다 어쨌든 이 사이트에 있는 폰트들은 다 무료라서 되게 굳이 내가 이게 무료인지 유료인지 라이선스 체크 안 해도 여기 있는 폰트는 다 무료니까 되게 쉽게 쓸 수가 있고 뭐딱 UI 보면 아시겠지만 눈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 다 무료라서 너무 쓰기 좋고 예를 들어 나는 특정한 이런 고딕 스타일이다, 뭐 송글씨 스타일이다 이런 걸 고르고 싶으면 여기서 다 선택을 하셔서 셀렉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물론 한글 내가 예를 들어 영어 타이포를 작업을 해야 된다. 근데 저도 다양하게 해봤는데 결국은 영어 타이포를 해야 될 때는 영어 폰트를 쓰는 게 사실 퀄리티가 높아요. 그러니까 한국어 폰트의 영어 타이포는 물론 나쁘진 않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영어 타이포가 훨씬 더 영어 쓸 때는 퀄리티가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또 따로 영어 타이포를 작업할 때는 거의 다 그 영어 폰트들을 사용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영어 이런 폰트 사이트는 너무 많긴 한데 제가 그냥 많이 들리는 곳은 다폰트라는 데도 있고 여기 뭐라고 읽었지? 1001 폰트 이 사이트도 있는데 여기들은 눈누랑 다르게 유료 폰트들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라이선스를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필터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다폰트는 여기 보시면 뭐 이거는 100% free다 라는 것도 나오고 이거는 퍼스널 유스로만 프리다 이렇게 라이선스 범위가 다 나오거든요. 근데 필터기는 어디 갔지? 알겠다. 그래서 여기서 뭐 아까 제가 쓰고 싶은 키워드를 넣고 여기에 More Options 가면 여기에서 라이선스 범위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퍼블릭이나 100% 프리 이 정도로만 설정을 해주면 이제 또 무료 폰트들이 또 필터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쓰는 거죠. 근데 확실히 유료 폰트가 퀄리티가 좋긴 좋아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찾다 보면 이것도 사실 노가다긴 해요. 좋은 폰트가 뭐가 있는지 계속 찾다 보면 괜찮은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필터링을 걸어서 보시면 되고 아까 다폰트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특정한 이런 스타일이나 테마 같은 것도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도 나는 커머셜 프리 나는 상업적으로 무료인 폰트만 볼 거다라고 필터링을 걸고 또 스타일별로 조회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핸드라이팅 스타일로 이런 것도 퀄리티가 괜찮은 거예요. 이런 거를 저는 좀 그때그때마다 폰트 한 번씩 이렇게 쫙 모으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을 참고를 해서 제가 아까 폰트 베리에이션을 저는 바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러브 오프트라는 타이틀로 내가 작업을 해야 된다 하면 아까 내가 생각했던 무드 같은 거에 잘 어울릴 것 같은 거를 그냥 하나씩 눌러보면서 쫙 베리에이션을 해서 비교를 해놓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좀 두 가지 정도로 갈래가 나눠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런 언어적인 연상이나 이미지적 연상을 해서 요소 같은 걸 추가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여기에 이 기본 틀을, 이 기본 뼈대를 베이스로 여기에 디자인을 좀 얹으면 괜찮겠네 라는 조금은 베이직한 폰트들이 있고 아니면 사실 이 폰트 자체로도 되게 타이포그래피의 그런 개성이 높아서 이 폰트만 이렇게 써줘도 되게 임팩트가 있겠다 이런 폰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여기서 뭐 마음에 들면 여기서 바로 폰트 형태로 쓰는 거고 아니면 여기 이제 디자인 같은 걸 좀 추가해줘서 작업을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편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사실 그냥 쓰기만 해도 되게 이뻐 보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굳이 내가 타이포 디자인을, 이런 그래픽 벡터 디자인에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폰트 자체가 좀 임팩트 있는 거를 찾는 것도 좋은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물도 이런 식으로 쫙 나열을 해서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 글자를 베이스로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그 마지막에 있는 이 폰트를 가져와 봤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디벨롭을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근데 물론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타이포를 그래도 좀 해봐서 여기에 제가 직접 펜툴로 이렇게 그려서 작업을 많이 하긴 해요. 근데 그게 처음 해보신 분들은 진짜 어려울 거예요. 진짜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굳이 펜툴로 그리려고 하지 말고 이때도 AI를 잘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프롬프트를 해서 생성해도 되지만 저는 이 폰트의 톤앤무드를 그래도 최대한 가져오는 그래픽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이미지 자체를 또 저장을 해서 활용을 종종 해줍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도 이 타이포 그냥 제가 기본적으로 살짝 레이아웃만 잡아놓은 거를 저장한 다음에 이걸 스타일 레퍼런스로 미드저니에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스타일 레퍼런스로 넣고 제가 아까 수저 이런 요소로 활용하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포크랑 나이프랑 뭐 접시 아이콘이 있는데 심플 블랙 벡터 디자인 로고고 헤드 백그라운드에 있다라고 하면 이 이미지를 스타일 레퍼런스를 넣으면 이 이미지랑 얼추 어울리는 이런 그래픽들을 AI로도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많이 했는데 나노바나나가 최근에 너무 좋아져가지고 저도 한번 이걸 하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똑같이 프롬프트는 그냥 이렇게 내가 필요한 아까 포크, 나이프, 접시 같은 아이콘 만들어줘 라고 하고 이런 스타일을 해줘 라고 부탁을 했더니 꽤나 되게 재밌는 그래픽을 잘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제 LLM도 확실히 LLM이 이제 더 좋아지겠구나 라는 생각 들면서 이제 여기서 디테일이 좀 부족한 거는 좀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타이포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빈 공간이 많은 그래픽은 가독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솔리드하게 만들고 싶어서 흰색 빈 공간 없이 블랙면으로만 이루어진 아이콘들로 바꿔줘 했더니 잘 바꿔줬어요. 그리고 좀 이런 하트 접시에도 너무 장식 요소가 많아서 이렇게 솔리드한 하트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부탁을 했고 디테일이 당연히 마음에 안 들면 더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하트도 이렇게 잘 만들어줬는데 하트가 조금 더 이렇게 우글우글한 아웃라인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보완을 해서 티키타카에서 디벨롭 해나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소스들을 가져와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시각 보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좀 불균형으로 보이는 디테일을 균형적으로 하나씩 살짝 만져주는 게 타이포에선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그리드에 딱 맞춘 디자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글씨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글자 하나하나 간격을 다 이렇게 똑같이 만든다고 좋은 글자가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런 건 또 붙어 있고 이런 건 좀 떠져 있는 게 예쁘다라는 균형을 그리드에 너무 타이포는 딱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이 이미지의 전체적인 그림을 봐가면서 여러분들이 디테일을 살짝씩 만들어 가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각 보정이라는 게 이런데 이 구글 로고 보면 동그라미 맞죠? 근데 사실 원형이 아니에요. 이게 동그라미면 오히려 저 로고가 일그러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그리드에 맞진 않지만 이런 시각적으로 딱 봤을 때 어색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다듬어 주는 걸 시각 보정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닌텐도 로고도 이 둘 면적이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대보면 대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는 솔리드한 면이고 하나는 라인으로 아웃라인이 되어 있는 아이콘이기 때문에
당연히 솔리드한 면이 더 꽉 차 보여서 더 커 보여요, 시각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타이포에서 어색하지 않게 하나씩 디테일을 만져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러프하게 예시를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작업한다를 러프하게만 보여드리면, 아까 이렇게 이미지 만들었죠. 그래서 이 이미지도 벡터화 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미지 추적해가지고 확장까지 눌러주면 이렇게 벡터로 바뀌고요. 그래서 그룹 풀기 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지워서 써주면 되고, 그래서 일단 이 이미지를, 그리고 원래는 이런 글씨로 제가 아까 썼었는데, 여기에서도 이런 거 글자 간격이나 이런 위치를 조금씩 보면서 수정을 해주는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되면 너무 길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위로 두 줄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것도 러브가 딱 이렇게 앞에 이렇게 정렬 맞춰져 있는 것보다는 이 얼이 위로 올라와 있고 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걸쳐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를 이렇게, 물론 레퍼런스가 보면 있으면 참고를 하면 되지만 저는 딱 글자를 봤을 때 이런 레이아웃이 이쁘겠다를 봐가면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뭐 이 글자가 뭐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O가 막 이렇게 떨어져 있다 한 거보다 난 이렇게 붙이면 좋을 것 같은데를 그냥 계속 해보세요. 붙여보기도 하고 떼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글자들의 관계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어쨌든 중요해요. 제가 시각 보정 말씀드렸는데 이제 타이포는 어쨌든 이 검정색 글자, 흑색과 이 백색 사이의 공백을 내가 또 조절을 해가면서 균형 잡힌 걸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는 일단 저는 그냥 화이트에 블랙 글씨로 작업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 어느 정도 이 정도의 레이아웃이 나름 안정감 있고 좋을 거다 하고, 내가 이런 나이프랑 포크 요소를 어디에다 그럼 녹이지? 라고 해서 저는 딱 이 글자를 봤을 때 이 K랑 D 이 올라와 있는 거에 뭔가 자리를 잡고 접시를 중간에 넣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공간감도 좀 보아가면서 이 러브를 또 앞으로 옮길 수도 있고 뒤로 옮길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위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올려면서 느낌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둘이 연결시켜서 하면 괜찮겠는데? 드는 위치까지 좀 글자를 만진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이 벡터 요소들을 또 이거랑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려면 글자를 깨야겠죠. 그래서 Shift 커맨드 O 해가지고 글자를 깨줄게요. 그리고 그룹 풀고 이제 여기에 일단 러프하게 이런 식으로 얹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길어 보여서 한 이 정도로 내릴까요? 이 정도로 내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위치를 보고, 근데 이제 이런 연결되는 부분이 되게 어색하죠.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시각 보정을 해주면서 하나씩 이렇게 살짝 디테일을 바꿔가면서 만져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잘라서 그냥 좀 연결하는 작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가위로 연결되는 부분에서 적당히 잘라주고 이거는 지워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폰트 하나씩 좀 바꿔가면서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뭐 여기서 이 커브를 좀 조절을 해서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각도가 녹아들게 이렇게 맞춰줄 수도 있겠죠. 또 뭔가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중에서도 뭐 약간 이렇게 커브를 준다든지 이런 디테일을 깔짝깔짝 만져주면서 하는 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죠. 제가 여기는 이렇게 작업하네요. 또 이 커브가 너무 뚱뚱하니까 조금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선 아닌데 예를 들어서 나는 좀 이런 여기 돌기 이런 디테일이 여기에 조금 더 올록볼록하게 붙었으면 좋겠다 하면 저는 굳이 새로 막 만들지 않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떼와서 뭐 이렇게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이렇게 패스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작업을 했네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또 여기에 이건 올려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디테일이 이제 또 많이 들어간 게 타이포에 들어가면 되게 복잡해 보여요. 그죠? 이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올려봤더니 이상하네 라고 알면 됐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네 라고 판단을 하고 그럼 여기 하트만 남겨야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하트만 이렇게 꼭지점에 좀 연결되게 이렇게 얹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좀 만져가면서 작업을 하는 편이고 그래도 나는 이렇게 벡터를 다루는 게 좀 어렵다 하시면 또 사실 GPT나 제미나이한테 부탁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여기 K랑 E를 연장해서 수저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이렇게도 할 수 있긴 하겠죠. 그런데 이런 게 또 몇 번 해보시면 또 이렇게 하나씩 해보다 보면 또 느니까 이런 식으로 기본 폰트 베이스로 디벨롭을 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어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해봤는데 이것도 이 기존 틀이 되는 글자를 스타일 이미지로 저장해서 스타일 레퍼런스로 넣어서 이런 하트 오브제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하트 오브제를 더 그냥 동그라미, 오버콕 할 때 이응에 저 하트 이미지를 넣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이 느낌이 묻어있는 그래픽을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들을 만들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추적 확장해가지고 깨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깬 다음에 이제 여기서 5만 지워서 한번 이것도 자리를 보는 거죠. 이것도 깨가지고 이음만 이렇게 지워줄게요. 제가 이거는 약간 밑에 이런 돌기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다 지웠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운 패스에 이걸 올려보는 거죠. 근데 제가 그 가독성 있게 글자로서 인식이 돼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잘 안 읽히죠.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디테일한 걸 봐줘. 이게 옷처럼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이 획이 이거 하나만 크게 자리 잡아 있으면 되는데 여기 옆에 있는 돌기들이 너무 커서 이게 5인치가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이 옆에 있는 것들을 좀 줄여주고 밑에 있는 걸 늘려주면 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가면서 작업을 해줘요. 이런 거를 좀 줄여주고 이거를 조금 더 5의 획처럼 보이게 작업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조금 정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타이포 이렇게 요소를 추가하다 보면 중요한 게 타이포 글자는 어쨌든 좀 이 글자들이 가진 두께감이 이렇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께감이랑 이 두께감이랑 이 두께감이랑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물론 이렇게 한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꺾인 부분이라든지 여기 중간에 있는 이런 요소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조금씩 두께가 달라도 인지가 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돈해서 만들어 봤더니 이거 자체의 두께감이 너무 얇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약간 봐도 아 이거 합성했네 약간 이런 티가 나서 그러면 또 이렇게 두께감을 또 올려주는 거죠. 여기에서 패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두께감을 올려서 얼추 비슷한 두께감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걸쳐서 이게 글자로 잘 읽히는지 그리고 이런 디테일 같은 것들이 어색한 게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보면서 시각 보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하트를 만들어가지고 얹어봤더니 약간 이 각도보다는 이렇게 플립돼서 오는 게 자연스럽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도 살짝 얇은 것 같아서 두께를 좀 더 줘서 어느 정도 패스를 맞춰줬고 이런 것도 두께감을 좀 더 주기 위해 여기 있는 영역을 이쪽에 안쪽에 있는 흰색 영역을 줄이고 조금 더 블랙을 좀 더 두껍게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하나씩 글자를 다듬어 가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타이포를 이런 식으로 이런 이미지 합성을 해가지고 만들었고 근데 이거 합성하시는 거는 다들 잘 하실 것 같아서 뭐 이렇게 보여드리면 당연히 이것도 여기에 이런 글자를 이제 그라디언트 가우시안 적어지고 이런 효과 선형번 적용시켜서 올려줬고 디테일이 살짝 부족한 것 같아서 뭐 약간 색상 답지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가지고 조금 불규칙하게 살짝 지워진 부분과 좀 진해야 되는 부분에는 지우개로 작업을 해서 차이를 줬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사실 타이포 하나 예쁘게 만들면 되게 다양한 곳에 적용을 잘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잘은 안 보이지만 여기 이렇게 버터에 각인된 것 같은 이런 효과도 추가를 해줬고 이거는 엠보스로 해줬어요. 쿠션 엠보스로 해가지고 작업을 했고 또 마찬가지로 이런데 타이포를 적용시켜서 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또 자연스럽게 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품 질감이 나는 타이포 이런 건 사실 포토샵만으로는 하기 힘들어요. 완전 노가다거든요. 이런 기포 하나하나씩 합성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AI 적극적으로 써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제미나이 써가지고 근데 GPT도 괜찮아요.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GPT 이거는 제미나이 써서 이 타이포 일단 없는 기본 이미지 주고 타이포 글자 제가 디자인한 거 줘서 1번 음료 안에 이번 로고 글자가 거품처럼 떠있도록 해달라 하면 되게 잘 해줍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로고가 붉은 모래 위에 각인된 이미지 만들어줘. 이건 GPT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실 타이포 하나만 좀 완성도 있게 만들어놔도 이렇게 또 LLM 써가지고 이미지에 로고 플레이 이런 식으로 적용시키면 되게 있어 보이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타이포랑 에셋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고 저희 쉬는 시간 3시 30분까지 갖고 이제는 각자 또 완성해보고 피드백 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혹시 출석 안 하신 분들 한 번씩만 이름 말씀해주세요. 지금 네. 네. LLM이 언어 기반 모델이라서 GPT랑 제미나이 이런 거예요. 네. 이화영 네. 김지성 네.